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셰프의 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꿈을 되찾기 위해 한 장모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해냈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배우며 꿈을 키워온 민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20살 때와 다르지 않았죠. 프랑스 리옹에서 3년간 수학한 후 귀국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민수에게는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어서 사랑하는 아내 지혜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죠. 지혜는 민수와 결혼한 지 1년이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민수가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죠. 지혜의 어머니인 박 여사는 처음에는 요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위를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심과 열정을 보고 난 후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죠. 그런 민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셰프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백정호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르 자르댕에서 수셰프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백 셰프는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유명인사였고 그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요리사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죠. 면접 당일 민수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소스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클래식한 베이스에 한국의 전통 발효, 기법을 접목시킨 독특한 소스였죠. 민수는 이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작품이었죠. 백 셰프는 민수의 소스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자네가 만든 건가? 하고 물었을 정도였죠.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기본기에 우리나라 전통 장류의 발효 과정을 응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소스는 육류뿐만 아니라 해산물, 심지어 채소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민수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백 셰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군.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셰프를 찾고 있었어. 내일부터 출근하게. 민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아내 지혜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죠. 여보, 나 백 셰프님 레스토랑에 취직했어. 정말 내 소스를 좋아하시더라고. 지혜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듣고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여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다음 날 지혜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 박 여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백정호 셰프님 레스토랑에 취직했어요. 자기가 만든 소스로 면접을 봤는데 정말 좋아하셨대요. 박 여사는 딸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 사위, 정말 대견하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박 여사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죠. 너무 쉽게 얻어진 기회는 때로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과 사위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아서 그저 축하의 말만 건넸습니다. 민수는 첫 출근 날부터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7시간을 레스토랑에서 보냈죠. 그의 성실함과 실력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개발한 그 특별한 소스는 백 셰프도 자주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죠. 민수야, 이 소스 레시피를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나?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로 개발해보고 싶어. 백 셰프의 제안에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레시피를 공유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결국 백 셰프를 믿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셰프와 함께 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요리사로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민수는 자신이 8개월 동안 공들여 개발한 소스의 레시피를 상세하게 적어서 백 셰프에게 건넸습니다. 민수가 백 셰프에게 소스 레시피를 넘긴 지 정확히 2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하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이 급히 달려와서 말했죠. 민수야, 큰일 났어. 백 셰프님이 방송에 나가서 새로운 시그니처 소스를 소개하신대. 민수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소스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방송을 보고 나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 셰프는 그 소스를 완전히 자신의 것인 양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이 소스는 제가 지난 1년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만들어낸 특별한 레시피입니다. 프랑스 전통 기법과 우리나라 발효 문화를 접목시킨 혁신적인 소스죠. 백 셰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8개월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개발한 소스가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방송에서 나온 소스의 색깔과 점도, 심지어 플레이팅 방법까지 자신이 백 셰프에게 보여준 것과 완전히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그날 퇴근 후 백 셰프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레시피 노트의 복사본을 들고 있었죠. 셰프님, 오늘 방송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스가 제가 드린 레시피 아닙니까? 백 셰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자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 소스는 내가 1년 전부터 개발해온 거야. 자네가 입사하기도 전부터 말이지. 하지만 셰프님, 제가 면접 때 가져온 소스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제가 직접 쓴 레시피도 있고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백 셰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나를 도둑으로 만들려는 건가? 자네가 가져온 건 내 소스를 흉내낸 것 아니었나? 나는 자네의 노력을 인정해서 채용한 것뿐이야.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 셰프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셰프님, 정말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기법을 응용해서 만든 건데 증거가 있나? 백 셰프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 소스를 처음 개발했다는 증거 말이야. 내 기억으로는 자네가 내 소스를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온 것 같은데.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개발한 소스라 다른 사람이 증명해 줄 수도 없었고 개발 과정을 기록해둔 것도 개인적인 메모뿐이었거든요. 백 셰프는 이미 방송을 통해 자신의 것이라고 공표했고 모든 것이 백 셰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의 직장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백 셰프는 은근히 다른 직원들에게 민수를 의심하라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민수가 내 레시피를 훔쳐가려고 했다더라. 조심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동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 셰프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레스토랑에서의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죠. 결정타는 2주일 후에 왔습니다. 백 셰프가 갑자기 민수를 불러서 말했거든요. 민수야, 미안하지만 자네와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겠어. 다른 직원들이 자네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민수는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내 레시피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주방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잖나.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데 그게 깨졌어. 백 셰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짐을 싸고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겨우 2달 만에 쫓겨난 것이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백 셰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거든요. 민수가 다른 레스토랑에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면접 기회를 얻어도 백 셰프님께 확인해보니 좀 문제가 있다던데요 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했죠. 백 셰프가 업계에 민수를 레시피 도둑으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민수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완전히 진 저녁 9시였습니다. 그동안 아내 지혜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있었고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나 집에 왔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보 왔구나 하며 반갑게 맞이해주던 지혜는 이상함을 느꼈죠. 왜 이렇게 일찍 와? 무슨 일 있었어?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지혜야, 나 완전히 망했어. 민수는 그제서야 눈물을 보였습니다. 31살의 어른이 아내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죠. 지혜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민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소스 레시피를 백 셰프에게 준 것부터 백 셰프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방송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자신이 레시피 도둑으로 몰려서 업계에서 매장당한 것까지 모두 말했죠. 지혜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말도 안 돼. 그녀는 즉시 어머니인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민수한테 큰일이 생겼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시장 정리를 마치고 급히 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위 민수의 모습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평소 활기차던 민수가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거든요. 지혜가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20년 전 그녀가 미식평론가였던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박 여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채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백 셰프가 업계에 제가 레시피 도둑이라고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장모님. 요리사의 꿈을 포기해야 하나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옛날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20년 전 그녀가 마담 박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기억들 말입니다. 당시 박 여사는 국내 최고의 미식평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리뷰 한 편이 레스토랑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죠. 하지만 그녀는 업계의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돈으로 좋은 리뷰를 사려는 업주들, 실력 없으면서도 연줄로만 성공하는 셰프들,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나는 현실을 보며 환멸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박 여사는 20년 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범한 삶을 택했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죠. 하지만 지금 자신의 사위가 그 더러운 업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과거의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민수야, 장모가 해결해 줄게. 박 여사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흘렀죠. 장모님이 뭘 해주실 수 있어요? 장모님은 그냥 떡볶이 장사하시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민수야, 장모가 예전에 뭘 했는지 너는 모르지. 장모도 한때는 이 바닥 사람이었어. 지혜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박 여사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명함들을 꺼내 보았죠. 미식평론가 마담 박이라고 적힌 명함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백 셰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의 이력, 운영하는 레스토랑, 최근 방송 활동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박 여사의 확신은 커졌습니다. 백 셰프는 분명히 민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훔쳐왔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죠.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뻔했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튿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시장 떡볶이였죠. 프로필 사진은 떡볶이 한 그릇 사진으로 설정했고 자신의 얼굴은 절대 공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박 여사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백 셰프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지 말이죠. 그녀는 20년간 쌓아온 미식평론가로서의 내공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파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박 여사는 의도적으로 사투리를 섞어가며 친근한 톤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진짜 맛과 가짜 맛을 구별하는 법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시장에서 직접 만든 떡볶이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죠. 여러분, 요리라는 게 말이죠. 진짜 정성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져요. 저희 떡볶이만 해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부터 끓입니다. 멸치, 다시마, 무, 이런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깊은 맛이 나는 거죠.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20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터득한 진짜 요리에 대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방송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셰프들을 보면 말이죠. 뭔가 이상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정작 요리의 본질은 놓치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박 여사는 직접적으로 백 셰프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방송에서 화제가 된 특정 소스에 대해 언급했죠. 최근에 어떤 셰프가 방송에서 소개한 소스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기법과 우리나라 전통 발효를 접목시켰다고 하던데 저는 그 소스를 보는 순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여사는 그 소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색깔의 미묘한 차이부터 시작해서 점도, 향, 심지어 플레이팅 방법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죠. 20년간의 미식평론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그 소스를 1년 동안 개발했다면 말이죠. 중간 과정에 시행착오들이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하는 변화의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셰프가 보여준 건 너무 완벽해요. 마치 누군가가 이미 완성해 놓은 걸 그대로 가져온 것 같다니까요. 첫 번째 영상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어섰고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죠. 맞아요. 저도 그 소스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장 떡볶이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정말 요리를 아시는 분 같아요. 박 여사는 두 번째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녀는 예전 인맥을 동원해서 백 셰프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미식계에서 활동할 때 알았던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죠. 혹시 백정우라는 셰프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백 셰프가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죠. 마담 박, 오랜만이에요. 백정호 그 사람 말씀하시는군요. 사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소문이 있었어요. 젊은 셰프들의 아이디어를 자주 가져다 쓴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박 여사는 두 번째 영상에서 이런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공개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름이나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업계 이야기로 포장해서 말이죠. 여러분, 요리업계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실력 있는 젊은 요리사들이 만든 좋은 아이디어들이 유명한 셰프들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박 여사는 영상을 올린 후 딸 지혜와 사위 민수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렸습니다.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백 셰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지혜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백 셰프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걱정 마라, 딸아.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 박 여사의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세 번째 영상이 올라간 것은 채널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정말로 그 소스가 그 셰프의 작품일까요? 였죠. 박 여사는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소스 이야기 기억나시죠? 오늘은 제가 직접 그 소스를 재현해 보려고 해요. 박 여사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박 여사는 화면에 재료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소스를 만들려면 말이죠. 먼저 프랑스 전통 방식의 베이스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발효 과정인데 이게 정말 까다로워요. 박 여사는 20년 전 미식평론가 시절에 배웠던 전문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민수가 만든 소스와 거의 똑같은 것을 재현해냈죠. 민수가 미리 알려준 레시피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녀의 오랜 경험이 더해져서 더욱 완벽한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든 소스가 방송에서 본 그 소스와 색깔부터 점도까지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이 소스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저는 이미 완성된 레시피를 알고 있었는데도 사흘이 걸렸거든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셰프는 방송에서 이 복잡한 소스를 1년 동안 혼자서 개발했다고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1년 동안 연구했다면 중간 과정에 실패작들도 있어야 하고 개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 수도 1000개가 넘었죠. 사람들은 박 여사의 분석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본 한 시청자가 댓글로 제보를 해온 것이죠. 시장 떡볶이님, 저는 요리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백정우 셰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사실 저희 학원에도 그 셰프한테 피해를 본 학생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디저트 레시피를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박 여사는 즉시 그 시청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백 셰프가 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요리사들의 레시피도 여러 번 가져다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 학원 졸업생 중에 김미영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만든 독특한 디저트 레시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백 셰프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똑같은 디저트를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미영이가 항의했지만 백 셰프는 자신이 먼저 개발한 거라고 잡아떼더라고요. 박 여사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백 셰프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백 셰프는 지난 5년 동안 최소 6명의 젊은 요리사들로부터 레시피를 빼앗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법도 거의 비슷했죠. 먼저 젊은 요리사를 고용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은 후 그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네 번째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일반적인 케이스로 소개했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젊은 요리사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대요. 이 영상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어섰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가 정말로 놀란 것은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젊은 요리사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며 증언을 해주기 시작한 것이죠. 저도 백정우 셰프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파스타 소스를 빼앗겼어요. 저는 디저트 레시피를 도둑 맞았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백 셰프가 저를 레시피 도둑으로 몰아서 업계에서 매장시켰어요. 박 여사의 시장 떡볶이 채널이 화제가 되면서 백 셰프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떡볶이나 파는 아줌마가 뭘 안다고라며 무시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불안해졌죠. 백 셰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해명드립니다. 제가 개발한 모든 레시피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백 셰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분석이 너무나 정확했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5번째 영상에서 박 여사가 공개한 내용은 결정타였습니다. 그녀는 백 셰프가 최근 몇 년간 발표한 메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인지 추론해서 보여줬죠. 여러분, 이 셰프의 최근 5년간 메뉴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매년 2~3개씩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가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젊은 요리사가 그 레스토랑에 입사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에요. 박 여사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20년간의 미식 평론가 경험과 타고난 직감이 어우러져서 백 셰프의 수법을 완벽하게 간파해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이 셰프가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요리들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자신이 만든 거라면 시행착오나 영감을 얻은 계기 같은 걸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 영상이 올라간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이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고 백 셰프에 대한 취재가 본격화되었죠. 백 셰프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던 중 백 셰프가 예상치 못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식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 도전장을 올린 것이죠. 시장 떡볶이라는 분께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저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니 공정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보는 게 어떨까요? 라이브 방송으로 요리 대결을 해서 누가 진짜 그 소스의 주인인지 증명해보겠습니다. 백 셰프의 계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시장에서 떡볶이나 파는 평범한 아줌마라면 라이브 방송에서 전문적인 요리 대결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승리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백 셰프는 박 여사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한때 마담 박이라는 이름으로 업계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미식 평론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박 여사는 백 셰프의 도전장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녀는 6번째 영상에서 백 셰프의 도전을 받아들인다고 선언했습니다. 백 셰프님, 도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장 떡볶이 대 백 셰프의 대결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사람들은 과연 시장의 떡볶이 아줌마가 유명 셰프와 맞설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박 여사는 대결을 앞두고 딸 지혜와 사위 민수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백 셰프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민수야. 장모가 누구인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 박 여사의 눈빛에는 20년 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 지혜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수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시고. 뭔 소리야, 딸아. 민수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박 여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대결 당일, 방송 스튜디오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결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죠. 백 셰프는 자신의 평소 요리복을 입고 당당하게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백 셰프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박 여사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이제 시장 떡볶이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면서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녀는 평상시 시장에서 입던 그 앞치마, 차림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화려한 요리복을 입은 백 셰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걸음걸이와 표정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20년간 봉인되어 있던 마담 박의 아우라가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떡볶이 파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겸손한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리했죠. 진행자가 대결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됩니다. 두 분이 각각 문제의 그 소스를 만들어 주시고 요리 전문가들과 시청자 패널이 맛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진짜 원조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백 셰프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가 시장의 떡볶이 장사 아줌마라고 생각하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 셰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는 방송 경험이 많아서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시장 아줌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문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는 재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며 선별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서는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죠. 20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요리에 대한 감각은 전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분 손놀림이 보통이 아닌데? 패널 중 한 명이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는 소스를 만들면서 각 단계마다 정확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소스의 핵심은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깊은 감칠맛입니다. 온도와 시간, 그리고 재료의 비율이 정확해야 해요.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소스를 연구해온 사람처럼 모든 과정을 꿰뚫고 있었죠. 백 셰프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박 여사의 요리 실력은 프로 수준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소스에 대한 이해도가 자신보다도 깊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튜디오 한편에서는 지혜와 민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수가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지혜도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가 시작될 차례였죠. 패널들은 두 개의 소스를 맛보고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이 말했습니다. 둘 다 맛있긴 한데 뭔가 다르네요. 첫 번째 것은 조금 더 깔끔하고 두 번째 것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패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 소스가 좀 더 복합적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느낌이랄까요. 그때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두 소스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시장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날카롭고 정확한 목소리였죠. 첫 번째 소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만 발효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박 여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이 소스를 처음부터 개발한 사람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백 셰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박 여사의 분석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두 번째 소스는 전통적인 발효 과정을 정확히 거쳤습니다.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깊고 복합적인 맛을 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래 이 소스가 추구했던 맛입니다. 패널들은 다시 한번 두 소스를 맛보았습니다. 박 여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죠. 박 여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 소스의 원래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레시피 노트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노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소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가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하는 변화의 과정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카메라가 노트를 클로즈업으로 비춰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소스 개발 과정의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날짜별로 시도한 배합비, 실패한 이유, 개선 방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의 주인은 제 사위입니다.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서 8개월 동안 이 소스를 개발했죠. 그리고 그 소스를 백 셰프님께 보여드렸는데 백 셰프님이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거렸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도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죠. 대박, 반전이다. 진짜 사위 레시피를 뺏긴 거였구나. 백 셰프 어떻게 해명할 거야? 백 셰프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저는 20년 전까지 미식 평론가였습니다. 마담 박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었죠.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마담 박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전설의 미식 평론가였으니까요. 마담 박님이시라고요? 진행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전 업계의 부조리에 환멸을 느끼고 은퇴했었죠. 하지만 제 사위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 셰프님이 우리 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요리사들의 레시피도 여러 번 가져다 쓰셨다는 증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 셰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들이 모두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리사의 정성과 창의성, 그리고 진심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만든 요리에는 그런 진심이 담길 수 없어요. 실시간 채팅창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박 여사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렸죠. 마담 박님 진짜 멋있다. 백 셰프는 사과해. 민수님 응원해요. 백 셰프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전설의 미식 평론가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백 셰프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고 레스토랑도 문을 닫아야 했죠. 반면 민수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여러 레스토랑에서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투자자들도 그의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 여사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떡볶이 집은 완전히 달라졌죠.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왔고 그녀의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장모님, 정말 고마워요.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민수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장모는 내가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바랐을 뿐이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혜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딸아, 어머니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시장 떡볶이 채널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맛과 요리의 가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계속했죠. 그리고 백 셰프처럼 다른 사람의 노력을 훔치려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마담의 사위였죠. 그 레스토랑에서는 진정한 정성이 담긴 요리만 나왔고 젊은 요리사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지혜도 남편의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며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떡볶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죠. 정의를 실현한 장모님의 사랑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맛을 통해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매주 일요일마다 박 여사의 떡볶이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박 여사는 그런 순간들을 보며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 셰프 사건 이후로 요리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고 레시피 도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죠. 박 여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족이 서로를 믿고 지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